법에 대해서 배울 때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어야 되는지 핵심적인 맥락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 내지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교육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냥 무작정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교육하고 또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어야 되는지,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나가서 활용을 하게 되는 어떤 교육의 컨텐츠 중에서 법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은 인터넷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 어떤 관점을 견지해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지 핵심적인 맥락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실제로 어떤 기술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법에 대한 교육, 또 그것의 이면에 있는 정치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해하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로서 삼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항상 법에 대해서 배울 때 공법과 사법 내지는 헌법, 민법, 형법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어떤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법도 변화되는 맥락에 있고 그런 것들이 바뀌게 된다, 그런 지점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컨텐츠를 통해서 법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개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헌법적인 영역, 또 민법적인 영역, 형법적인 영역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이런 것들도 캐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별도로 촬영을 하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부분에서 법률과 관련된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득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것을 실제로 학생들이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교육에 큰 의미가 없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찾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또 어떤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바탕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 나가거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어떤 관점에서 가르쳐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데, 아마도 현재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 신기술들이 더 보편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구나, 이런 맥락들을 사전에 한번 학습을 하고 현장에 나가셔서는 현대적인 또 업데이트된 그런 교육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법교육의 의미와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사회의 변화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법교육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기의 인공지능은 논리, 추론, 탐색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이었고요. 그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부풀어 올랐었는데 갑자기 기대가 꺼지면서 다시 한번 재도약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게 이제 익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문가 시스템, 즉 데이터를 집적시키고 주입시켜서 그것을 색출해내는 그런 식의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을 했었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아무래도 인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인공지능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듭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딥러닝과 머신러닝이라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만한 그런 기법들이 개발이 되면서 새롭게 인공지능의 가능성이 높은 기대를 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지, 어떻게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킬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교육이라는 것도 이런 기술적인 발전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강의의 전반적인 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의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민법, 형법 이 세 가지 파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본권의 전제는 인권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인권에 관한 관념들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권, 새로운 기본권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인공지능 테이 사례를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윗상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학습을 했는데 인종차별적인 발언, 또 성차별적인 발언, 이런 발언들을 하다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요 인공지능 자체를 중단시켰었죠. 근데 여기서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던 사례들을 보자면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별의 사례들, 그것 때문에 또 새로운 인권의 문제가 대두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민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이죠. 즉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하거나 물건을 사고 팔 때 항상 적용되는 법이 민법인데요. 이 핵심적인 법의 기본적인 원리는 개개인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사적 자치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근대사법의 3대 원리라고 한다면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근대사법의 3대 원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정립이 되고 또 실제로 운영이 되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능력이 대등한 수준이어야 사적 자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의 능력이 훨씬 더 크게 돼버리면 B라는 사람이 항상 불리한 거래나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사적 자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새롭게 도입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어떤 사람은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성능이 좋지 않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됐을 때 어떤 불평등이나 차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 깨지게 되고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면서 어떤 국가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상황과 형법과 관련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형법의 어떤 핵심은 A라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결과가 발생하고 A라는 사람의 행위가 확인이 돼야 A라는 사람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인공지능이 매개됐다라고 했을 때 이 인공지능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알고리즘을 수정해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A라는 사람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B라는 사람한테 어떤 귀책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과관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형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인데 그 책임 관계를 소구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헌법, 민법, 형법 세 가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다 전반적으로 근대의 어떤 법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법 원리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법원에서 법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판단하게 될 때 논증의 도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A라는 주장을 할 때 근거라고 하는 데이터, 근거에 기반해서 주장을 하게 되죠. 이 주장은 클레임이라고 하고요. 어떤 근거에 기반해서 주장을 했을 때 거기에 반론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론에 대해서 재차 또 다른 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증이라고 하고요. 그 보증에 대해서 또 반론이 제기가 되면 거기에 또 다른 논거를 제시를 하는데 그 또 다른 논거를 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법 판결을 할 때 당사자가 각기 다른 주장을 반론을 펼칠 때 논거를 제시하고 반론을 제시하고 논거를 제시하고 반론을 제시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칠 줄 모르는 성격을 가지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무한퇴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판사가 전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무한퇴행을 종식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은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입법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규범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이런 새로운 규범은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인 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법을 만들 때 다양한 가치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흘러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증 도식, 근거, 데이터에 기반해서 주장, 어떤 클레임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자면 거기에도 똑같이 어떤 근거에서 이런 입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을 때 반론이 제기가 될 수 있겠죠. 그 반론에 대해서 똑같이 보증과 지지, 즉 반론에 대한 다른 논거, 반론에 대한 다른 논거,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런데 아까 사법 판결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입법에서의 어떤 이런 절차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다양한 가치들이 자기 주장들을 펼치는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서로 소통하고 들어보면서 종국적으로는 다수결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 사법 판결보다는 좀 더 민주적이다. 민주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다양한 가치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다양한 가치들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법을 바라보게 된다면 교육학 분야에서도 많이 나오는 구성주의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죠. 즉 A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 B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 C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로 융화되면서 새로운 가치 변화의 지향점을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어떤 법을 형성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도입됨으로써 헌법, 민법, 형법 모든 법 영역에 있어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럼 이런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했을 때 어떤 새로운 상상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더 많은 논의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기존의 어떤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짜여진 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잘 안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과의 어떤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의사결정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은 이미 우리 교육과정에 사회과의 목표로서 등장해 있는 거죠. 하지만 기존의 법교육이나 정치교육에서는 사실 이런 가치들을 실질화시키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초등교과 과정에 보면요. 법과 정치를 논하는 파트가 있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화시켜져 왔습니다. 기존의 법과 정치를 하나의 챕터 속에서 논해 왔었고 최근에 2015년도에 고시 개정을 통해서 법을 좀 분리시켰습니다. 근데 이런 분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어떤 법을 만드는 과정은 사법부의 일방적인 판결이 아니라 민주적인 의사의 합치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어떤 가치,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때 실제로 이 법이라는 것을 법과 정치를 괴리시켜서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그런 현재 교육과정의 어떤 문제점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 법과 정치가 따로 기술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합쳐서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전국적으로는 법교육과 관련된 우리의 새로운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법교육 그러면 사실은 조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법학교육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법학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어떤 법 해석과 법 적용에 관한 테크닉을 교육시키는 건데요. 우리 교대에서 법교육이 가지는 의미는 법학교육이 아니라 교대에서는 법교육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지식이 있고 이 지식은 건드릴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새로운 가치가 형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들을 융합적으로 논하게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성주의적인 시각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법교육이라는 것이, 즉 시민을 향한 법교육이라는 것이 있는 법을 잘 준수해라 라는 준법 시민의 양성이 목표였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대의 구성주의 법교육, 특히 인공지능 시대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교육은 참여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다. 그럼 이런 참여적인 민주시민은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실정법이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만 가르치면 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있는 법이 있더라도 이것이 변경되는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를 스스로 논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과거에는 일방적이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만 답습해라 라고 준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교육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의 법교육에서는 네가 생각하는 이 사회의 문제점은 뭐지?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창의적인 그런 수용력과 또 참여 능력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수용주의적인 법교육에서 구성주의적인 법교육으로 전환이 되고 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향후에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치거나 정치를 가르칠 때 구성주의적인 시각이 실제로 내포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